지역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지키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내란 동조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연초부터 김영한 충북지사의 대규모 문화사업이 논란입니다. 공감대 수렴도 없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꿀잼 도시 일환으로 청주시가 추진한 밀레니엄 타운 테마파크가 결국 착공 기한을 넘겼습니다. 해당 업체는 아직 부지 계약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영동 시외버스 정류장이 4년 만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영동에서 옥천을 거쳐 청주를 오가는 출퇴근 버스도 부활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여당의 윤석열 대통령 감싸기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대통령 체포와 탄핵을 멈추라고 요구하자 시민단체들은 내란 동조를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고 했던 국민의힘 시도지사 12명이 한 달 만에 다시 입장문을 냈습니다. 탄핵 절차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가 대통령 기도 발언으로 다시 논란이 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이번엔 협의회장을 맡아 선두에 섰습니다. 이들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관저 수색영장 집행 등의 수사가 위법이라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빼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에 중대한 변경이 해당해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측 주장과 똑같은 논리로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같은 취지의 논평을 냈습니다. 하지만 영장과 수사에 대해선 이미 법원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냈고 탄핵 사유 변경 역시 헌법재판소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힌 상태. 이에 대해 협의회장인 김영환 지사에게 그럼에도 위법을 주장하는 이유와 한쪽 의견만 대변한 입장문이 적절한지 등을 묻는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얘기하면 언론이 이상하게 가져간다며 생각을 묻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보도하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후 취재진이 김 지사를 따라 나섰지만 오후에 잡혀있던 일정 3개를 돌연 취소하면서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늘 지사님 못 온다고 그러거든요. 일정이 다른 거가 겹쳐갖고. 김 지사는 오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대표 치적인 일하는 법화 사업장 2곳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그중 한 곳에서 행사 1시간 전부터 기다렸지만 김 지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대통령 관저로 달려간 엄태영 의원과 헌재를 찾아가 탄핵심리 중단을 촉구한 박덕흠 의원까지 12.3 내란 사태 이후 매주 규탄 집회 중인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충북참여연대는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를 향해 즉각 사퇴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중대범죄라고 비판했고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에 책임지고 정당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국정 혼란과 국정 마비를 누가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국민의힘 계속 내란에 동조하다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정당 해산까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대통령을 변호 중인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등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냐며 도민의 뜻을 살피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2025년 새해 대규모 문화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영환 지사는 변화와 혁신이라고 자평하지만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없었다며 답이 정해져 있는 듯 밀어붙이는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초 제천으로 이전하는 충북자치연수원. 김영환 충북지사가 최소 1,000억 원을 투입해 이곳을 문화복합시설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치연수원 부지에 조성되는 문화복합시설은 미술, 문학, 창작, 체험, 휴식, 소통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결과 문화복합시설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대두된 건 역시 문화 공간으로의 활용입니다. 과연 그럴까?
충청북도는 지난해 10월 기존 청사 활용 방안에 관한 도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김 지사가 문화시설을 먼저 언급합니다. 대청호를 내려다보는 정말 어른들을 갖고 있는 이 직업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시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김 지사 취임 이후 충청북도는 김 지사 뜻에 따라 복합 문화공간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구상해 왔습니다. 전담팀도 만들고 지역 예술인과 회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뒤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답을 미리 정해놓은 뒤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열어 결과를 통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안의 내용을 보면 이미 결정 다 해놓고 시민들에게 통보하는 방식,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청을 도민품으로 돌려주겠다는 본관 활용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지사가 본관 개방을 선언한 건 지난해 4월입니다. 바로 다음 달부터 도민과 직원 설문조사와 전문가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충청북도는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결정하고 관련 용역과 공청회를 속속 진행했습니다. 당시 설문조사지입니다. 활용 방안을 묻겠다는 제목과 달리 복합 문화공간 말고는 고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1개 문항 가운데 7개가 복합 문화공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역시 답을 정해놓고 추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동분당방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활용 방안을 좀 생각을 한 거죠. 김 지사는 지난 2년 반 동안 변화와 혁신의 씨앗을 뿌렸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현실은 좌충우돌이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줄곧 논란을 일으켰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은 같은 당 도의원들조차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물론 도민분들의 공감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고 계신 거죠. 도대체 뭘 품으로 돌려주라는 거야? 그냥 품으로 돌려줘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되나? 새해에도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각종 논란이 있던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청북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을 위해 구호성금 1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성금을 마련했고 이는 사고 유가족의 심리회복과 생활안정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난 2020년 대구 경북 코로나19 생활안정 지원과 2022년 경북 강원 대규모 산불 피해 지원 등에도 성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꿀잼 도시의 일환으로 청주 북부 관문인 밀레니엄 타운에 추진된 복합 문화시설. 그러나 수년째 부지는 그대로 허허벌판입니다. 테마파크를 만든다며 협약했던 업체는 착공기한을 넘겨 계약금조차 다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허지희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분양을 시작한 청주의 밀레니엄 타운 복합 문화시설 용지. 분양 전부터 청주의 첫 대형 창고형 매장이나 쇼핑몰이 입점할 거란 소문이 돌면서 큰 관심을 끌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개발 의사를 표명한 업체는 2곳에 그쳤습니다. 결국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협약을 맺은 곳은 유통사가 아닌 국내 유명 치킨 업체. 2,069억 원을 들여 미니어처 전시관과 아트 뮤지엄, 가족형 치킨 체험관 등 테마파크를 2027년까지 짓겠다고 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사업 계획 실현성을 따져 업무 협약을 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협약상 착공기한은 2024년 마지막 날. 하지만 현재 협약 당시 공터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착공은커녕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도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네, BBQ에서는 아직은 안 하고 계신 걸로. 정확한 일정이라든지 그거는 잘 몰라요. 경기 상황이 안 좋다며 실제 투자를 거의 하지 않은 겁니다. 분양 개발을 맡은 충북개발공사는 당시 빈 땅으로 오래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근 업체에 계약금 납부와 착공 시기를 지키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 업체의 향후 계획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2년 넘게 빈터로 남겨놓은 바로 옆 5만 제곱미터의 또 다른 부지는 현재 규모로는 개발 수요가 적어 청주시에 필지 분할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대형 투자를 할 업체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청주 북부 고용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밀레니엄타운 복합문화시설. 앞서 시장만 요란하다 슬그머니 사라진 여타 다른 개발 계획처럼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청주시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어제 열린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며 저신용자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용회복위원회와도 협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지난 연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민생안정 특별대책과 관련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운영을 종료했던 영동군 시외버스 정류장이 4년 만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울러 이제 민간 운영이 아니라 영동군이 직접 운영에 나섰는데요. 청주를 오가는 출퇴근 버스도 부활합니다. 보도에 전효정 기자입니다. 영동군 시외버스 터미널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승객이 줄면서 민간업체가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영동군 내 체육관 주차장과 시내버스 정류장을 간이 형태로 활용했고 버스 노선도 줄었습니다. 특히 청주를 오가는 버스가 하루 9회에서 4회로 줄면서 출퇴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다든지 청주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출퇴근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그쪽에 이제 원룸 같은 것을 이제 집을 구해서 영동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13억 원을 들여 중심지인 영동역 주변에 새 시외버스 정류장을 지었습니다. 기존 터미널이 문을 닫은 지 4년 만입니다. 외곽에 있으면 거리가 멀으니까 불편한데 이 시내 가까우니까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좋죠. 다른 때는 여기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었죠. 저 위. 새로 지어진 터미널에는 대합실과 휴게 공간이 생겨 승객과 버스 기사가 더 쾌적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민간업체 대신 영동군이 직접 운영을 맡게 되며 오는 9일부터 영동에서 옥천을 지나 청주를 오가는 출퇴근 버스도 4년 만에 부활합니다. 필요한데 가려면은 시간이 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기도 해요. 밤 늦게는 또 너무 늦어서 아침부터 너무 그렇고 그래서 필요해서 좋아요. 인근 도시와 통행이 늘면서 교통과 생활 편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서울과 수도권 등 광역 노선은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지난달 수소 시내버스 폭발 사고 직후 수소 시내버스 운영을 중단했던 충주시가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충주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리고 현대자동차 수소 전문 엔지니어 등과 사고가 났던 같은 기종의 버스 16대를 점검한 결과 중요 부품 모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충주시 목행동의 수소충전소에서 수소 시내버스 뒷면이 폭발한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가량을 정부가 3년 더 지원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많게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이 올해부터 끊기고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각 시도 교육청으로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대전 MBC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1년 전면 시행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수업료와 교과서 구입비 등을 낼 필요가 없어 학부모 부담이 줄었는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평균 47.5%씩 나머지를 자치단체가 분담해온 덕분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까지만 이렇게 하고 올해부터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담 구조를 3년 더 2027년까지 유지하는 특례 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일몰 직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각각 350억 원 안팎, 세종도 9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던 시도교육청의 부담은 일단 덜게 됐습니다. 지원 중단에 대비해 각종 사업을 줄이거나 기금에서 예산을 빼냈고 일부는 학부모에게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업들이 상당 부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상징적으로라도 학부모님들이 의무 교육이 아닙니다 이제 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 재정 부담을 하셔야 된다고 호소를
해야 될 것까지 사실 검토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그동안 교육부가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보인 만큼 제의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정부에 건의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실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안 통과 직후 지방교육재정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음에도 통과돼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가 수용하더라도 특례 시한이 끝나는 3년 뒤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률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에서 충북 지역 대학들의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충북대학교는 857명 모집에 6,064명이 응시해 평균 7.08대 1의 경쟁률로 국가 거점 국립대 가운데 8년 연속 정시 경쟁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교통대는 6.57대 1, 청주대 7.19대 1, 서원대 6.22대 1,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9.27대 1로 일제히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한편 의예과는 충북대가 평균 4.95대 1,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는 4.4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충주시 가주동의 한 식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 24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층짜리 공장 건물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억 1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장비 21대와 인력 63명을 투입해 1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2층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동급생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을 검찰에 넘깁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9월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한 도내 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해 학생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최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불법 합성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 영동 곶감축제 농산물 판매액이 6억 9천만 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9% 줄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개막식과 무대 공연 없이 판매 행사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영동축제관광재단은 국가 애도 기간에 열린 행사지만 많은 방문객이 찾아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충청북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온충북몰이 특별 기획전을 시작했습니다. 잡곡이나 한우 한돈 세트, 과일, 전통주 등 농특산물 200여 품목을 최대 35%까지 싸게 팔고 오는 15일까지 사전 구매할 경우 추가 5%를 할인합니다. 설맞이 기획전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택배 마감일은 22일입니다. 보훈군이 무인 민원 발급기에 민원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습니다. 도내 일부 시군이 특정 민원 서류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지만 무인 민원 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 것은 보훈군이 처음입니다. 보훈군은 민원인의 번거로움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당 200원에서 1,000원인 무인 발급 수수료를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공모합니다. 충청북도는 기숙사를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16곳에는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휴게실을 비롯한 공용시설과 작업장 등을 짓는 40곳에는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근로자 복지를 위한 비즈니스 센터를 짓는 중소기업 한 곳에는 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올해 목표인 격차 해소와 모두의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AI 개인 맞춤형 기초 수리력 지원 강화와 난독증 조기 발굴 및 지원, 또 특수학급 45개 신증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76억 원을 들여 청주와 충주, 제천에 나우늘봄 미래 거점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윤 교육감은 교육의 사다리를 펼쳐 학생들이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기회를 누리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